구생코아 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 다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의 주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코인 생존기 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현재 유튜브 채널 그리고 텔레그램, 페라리 멤버십, 카톡방 밖에 없습니다. 뭐 현재 인스타랑 이제 블로그를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 요거는 준비가 다 되면은 이제 뭐 오픈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특히나 이 카카오톡에 이제 코인 생존기 치면 채널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것들은 저희와 전혀 무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이거 보면 막 친구 104명 이렇게 있고 뭐 공식 채널 무료 상담, 개인 상담, 무료 상담은 저희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들은. 네, 아무튼 이런 거에 당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생존기 팀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김비트인 저를 포함하여 차르, 떡상기원, 김PD 이렇게 4명 4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뭐 잠깐 이야기가 있긴 했었는데 코인 생존기 팀의 대표로서 어떤 구독자도 저희 팀원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더 앞서 있다는 건 아니고요. 항상 함께 생각하지 저희가 눈치 보고 뭐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팀원 전체가 정말 공들여 노력해서 유튜브 및 여러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근거 있는 비판은 늘 오픈해서 받아들이고 귀담아 듣지만 비난은 무시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이 뭐 3월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떡상기원님이 이제 뭐 시그널을 보냈던 것을 토탈 정리를 했었는데 원래 오늘 라이브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팀원 내 독감이랑 코로나가 조금 몇 분이 계셔가지고 컨디션을 보고 밤에 진행할 수 있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에서 먼저 공개하도록 하고요. 손절도 많이 났지만 충분히 잘 따라오셨다면 토탈적으로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이제 떡상기원님과 라이브를 통해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고인생존기 팀은 비잉X와 바이낸스 이 두 곳과 협업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레퍼럴이죠. 저희를 통해 여유가 이제 수익이 나거나 뭐 여유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컨 거래소로 비잉X 한 번 정도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의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사실 뭐 지금 가장 핫하죠, 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이 왜 위험한 걸까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한국 부동산이랑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더 빠르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의 규모는 현재 5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현재 미 연준 패드죠. 패드의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산 규모가 대충 8조 이제 8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예금이 이번에 은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17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미보호 예금 있죠. 뭐 25만 달러까지는 이제 보호를 해준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미보호 예금이 8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FTBF 이제 미국에서 그 유동성 막힌 것 때문에 이제 대출해주기로 한 것들 이게 최대 2조 달러 예상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추 연준 자산의 뭐 65%뭐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65% 그리고 미국 전체 예금의 뭐 32% 그리고 뭐 BTFP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거에 2.5배 정도 되는
규모죠.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오실까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자, 이번 은행 문제는 BTFP를 통해 1차적으로 긴급하게 해결한 듯 보이지만 부동산 문제가 터진다면 은행 위기는 다시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중소은행들의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엔 유동성 고갈이었죠.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담보로 돈을 이제 미국 연준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해결이 된 거죠.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미국채가 담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담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막 30년 뭐 이런 국채를 산 곳은 꽤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이에요. 아니, 그 시간 동안 이제 뭔가 뭐 건강해지겠죠. 하지만 현재 상업용 부동산 부분 대출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실제로 터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P&L이 아닙니다. 자, 위에 거는 이제 유동성 고갈은 사실 P&L이죠. 그냥 그 저희 뭐 바이낸스에 찍혀 있는 것처럼 이제 아직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이런 느낌인데 부동산은 청산입니다. 청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라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무실을 구하고 뭐 건물을 샀대요.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요. 대출을 했는데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면 한국의 상황으로 대충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10억짜리 건물 사면 10억을 다 주고 건물을 사지 않겠죠.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레버리지를 땡겨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10억이니까 한 7억 정도 이제 받았다고 칩시다.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 금리가 매우 오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금리 엄청 올랐고 우리 지금 금리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금리가 매우 많이 올랐고 자, 그 금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같이 오릅니다. 20에서 21년도는 이제 뭐 한국 기준으로 제 생각엔 1억을 대출 받으면 15만 원 정도 이자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7억을 대출 받았다고 치면 대충 105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현재 이제 13년도 기준 1억을 대출 받으면 50만 원 정도를 이제 5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럼 7억이면 얼마가 되죠? 350만 원이 되죠. 자, 사실 한국 평균 가계 수입으로 350만 원씩 매달 이자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점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 내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이고 그럼 집을 팔려고 뭐 건물을 팔든 집을 팔려고 하겠죠. 매물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더 내려갈 거고 이런 상황은 사실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가계 부동산이고 뭐 결국 상업용 부동산은 안 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고 뭐 그렇게 버티다 안 되면 가게가 망하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다 까버리고 뭐 월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이야기의 규모를 더욱 크게 생각해 본다면 뭐 10억짜리가 아니라 100억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뤄지고 벌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황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존버를 해서 이자 350만 원을 내려고 해요. 꾸역꾸역 진짜 정말 힘들게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뭐 연장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왜 이제 아까 은행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은행은 현재 지금 뭐 유동성 위기, 유동성의 고갈을 경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뿌린 돈들을 회수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 저번에 7억 빌려줬잖아. 근데 우리 이번에 연장은 5억밖에 못 해줄 것 같아. 그리고 미안한데 이자도 조금 올렸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답이 없어지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결국 대출을 다 받았겠죠. 대출은 대다수 은행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이제 큰 기업, 큰 은행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은행, 중소규모의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비율이 거의 40대 6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SVB, 뭐 시그니처 뱅크 이런 데서 대출을 많이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메말라가고 있는 유동성의 중소은행들은 현재 뿌렸던 대출을 흡수하고 대출자들에 대한 이제 압박을 높이고 있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리는 거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행위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나비 효과처럼 일어난 셈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뭐 그냥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문제가 많다 막 이렇게 다섯 곳 중 한 곳은 공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한 층이 공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건물주는 사실 힘들겠죠. 그에 못 이겨서 다시 이것들이 매물로 나올 거고 양이 늘어나고 네. 근데 그 상황에 은행 위기로 대출자들에 대한 압박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연준이 이걸 과연 모를까요? 분명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위기 처리한 속도 봐요. 그리고 내년에 이루어질 선거까지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패권국으로서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오른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땐 사실 이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고 이 문제가 만약에 터지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방안까지도 사실 미리 어느 정도는 생각해 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엄청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이거를 터뜨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터지려고 할 때 뭔가 수를 엄청나게 빠르게 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외줄타기 하듯 위태로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진짜 위기, 진정한 위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 비트코인은 이런 여러 위험 수단들의 해지 수단으로 괜찮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디지털 금을 명목으로 08년 금융위기 이후 탄생을 했죠. 비트코인의 탄생을 알린 제네시스 블록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이제 네. 09년 1월 3일 더 타임스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고인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